예, 오늘은 펀메드 정보검색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희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로 이제 구성을 해놨는데, 전반적으로 펀메드에 대한 내용은 1번,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는 2번 통제와 자연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통제와 자연어라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펀메드라는 검색 자체에서 뭔가 연관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검색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어떻게 선정해서 내가 입력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은 펀메드를 좀 더 고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실 거고요. 4번, 5번 이제 구글 스칼라와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GPT 등등은 조금 뒤에 시간을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펀메드를 접속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도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이 펀메드를 그냥 쓰실 수도 있으세요. 펀메드 자체는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펀메드 자체는 내가 네이버나 구글을 쓰듯이 무료로 쓰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논문의 원문 PDF를 직접 보시기 어려우세요. 저희 도서관에서 한 13,000개 정도의 저널을 보고 있는데 그 저널들을 펀메드를 통해서 보시려고 하시면은 반드시 로그인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펀메드라는 사이트는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신, NLM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공하는 권위 있는 무료 데이터베이스고요.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의 서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지 정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서지 정보라는 거는 해당 기사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논문 원문 풀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논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뭐 제목이 어떤지, 저자명,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펀메드 자체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원문을 바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이 원문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서지 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펀메드가 이제 무료로 이렇게 열려져 있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어떤 전문가 또는 의사들 이런 부분들이 내가 어떤 비용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의학적인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런 장벽을.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학 정보에 접근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내가 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연구 논문을 찾는데 가장 많이 쓰세요. 근데 물론 요새 이제 구글을 더 많이 쓰시긴 하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특정 저자가 작성한 논문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또 많이 하시는 방법들은 내가 조금 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좀 더 파고들어서 새로운 주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또 펀메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의생명과학 분야에 걸쳐져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기에는 펀메드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펀메드란 데이터베이스가 그럼 또 어떤 게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은 매들라인과 PMC를 함께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이 매들라인과 PMC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매들라인이라는 거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주요하게 뽑은 서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저널들 중에서 5,600여 종의 저널들만 색인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전 세계에서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모든 저널들 다 총 합치면 몇 종이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요새는 뭐 조금씩만 몇 달씩만 지나도 새로운 신생 저널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저널들 다 보시기가 어려우세요. 하루에도 몇 천 건씩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뭐 간호나 보건 쪽그 저널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이제 한글로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읽기 어렵겠죠. 물론 이제 불어로 적혀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독일어로 적혀져 있는 저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로컬한 저널들까지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널 다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해당되는 전체 주제 분야 중에서 그 분야를 이끄는 코어한 저널들은 별도로 있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어한 중심이 되는 저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좋은 저널들, 뭐 SCI에 색인된 저널들, 이런 저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처럼 그 미국 국립학도서관에서 주요한 저널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매들라인이라는 걸로 색인을 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SCI급 저널 이렇게 말을 하듯이 매들라인에 색인된 저널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5,600여 중에 주요한 저널들 색인해놔서 이 저널들만 보셔도 생리학 간호보건 분야의 전반적인 주제 분야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저널들이 색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만 해도 한 2,500만 건의 논문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분야, 내가 전공하는 분야의 논문들을 싹싹 뽑아서 보기가 편하게 하려면은 검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다 집어넣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5,600종 다 집어넣었지만 거기에서 또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통저 메시, 메디컬 서브젝트 헤딩즈라는 걸 활용해서 문헌을 색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가 오늘 이제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펀메드 검색을 해볼게요. 펀메드는 일단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능이 키워드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키워드를 제안해 주는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지금 그 도서관 홈페이지 일단 접속을 하시고 네,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꼭 로그인 해주셔야 되세요. 저는 일단 로그인 했는데 일단 로그인을 꼭 진행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교환에 있던 대로 펀메드는 자주 쓰시기 때문에 도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펀메드 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 자료 검색 바로 옆에 보시면은 펀메드 탭이 있어요. 이 펀메드 탭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이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보다 검색어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시는데 그 아래에 있는 펀메드 홈을 누르시게 되면은 펀메드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메드 홈을 누르셔서 펀메드 페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도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펀메드로 들어오신 다음에 펀메드 홈 이렇게 누르셔서 넘어오시면 되세요. 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어떤 화면을 진행하고 있는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시다가 너무 빠르다, 뭐 아니면 너무 느리다, 또는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것들이 있으시면은 줌의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채팅창을 확인하고 바로 다시 진행을 해드리거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잘 안 되시는 게 있어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바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줌의 채팅창에다가 필요하신 사항들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펀메드에서 펀메드 홈으로 접속을 하셨으면은 한번 키워드들을 입력을 해볼게요. 교환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교환에는 지금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키워드들이 입력이 추천이 됩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줬을 때 이 상태에서 또 스페이스를 두시게 되면은 다른 키워드들의 추천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키워드가 추천이 되는 방식은 그냥 아무 키워드나 주는 건 아니고 연구자들이 많이 검색을 했었던 연관성이 좀 높은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줍니다. 그래서 메타볼릭 신드롬하고 스페이스를 두니까 앞에 오베스티가 붙은 키워드가 나타나기도 하고 뒤쪽으로 칠드런이 붙은 것도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메타볼릭 신드롬 칠드런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검색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 더 나옵니다. 어덜센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리밸런스가 앞쪽에 붙는 것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앞뒤로 계속 키워드를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들로 주제를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또는 이런 키워드와 연관성이 있는 검색들은 뭐가 있는지들을 검색을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자동 완성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 중에 하나는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키워드에 오타가 있을 때도 자동 맞춤법 검색 기능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신드롬의 오자 알파벳 O를 제가 A로 오타를 쳐놨는데 이렇게도 showing result for 하고서는 메타볼릭 신드롬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오타를 입력을 해도 수정된 검색어를 제안을 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인 정렬 방식은 베스트 매치라는 형식으로 제한됩니다. 이 베스트 매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키워드, 내가 입력한 이 키워드와 연관성 있는 결과 순으로 정렬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도가 빠른 순으로 정렬을 해주는 거는 별도의 most recent라는 것들로 정렬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는 기본적인 베스트 매치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굉장히 유사한 검색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메타볼릭 신드롬 칠드런을 검색했는데 여기다가 O 대신에 A로 오타를 내볼게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메타볼릭 신드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밑줄과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네, 검색어가 다시 바뀌어요. 이게 검색어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에러 이렇게 주의 표시가 나왔다 아이콘이 그러면 여기를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은 뭐 오타가 났다든지 뭔가 검색에서 뭐 잘못된 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A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된 결과를 보면은 2022년 논문이 나오고 그다음에 17년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가면은 18년 논문 이렇게 연도 순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시면 sort by best match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most recent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나는 최근 문헌부터 볼 거야라는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논문의 연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주제 연관성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베스트 매치 순을 놓고서는 쭉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베스트 매치로 제가 대부분 해보면은 가장 상단에 먼저 보여주는 것들은 대부분 리뷰 아티클들을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리뷰가 좀 우선적으로 올라오게 되고 오리지널 아티클이나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거 좀 뒤로 빠지는 이런 좀 형태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당연하죠. 전반적인 논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기에는 리뷰를 먼저 보셔야 되시니까요. 자, 그 다음에 펌메드가 또 도와주는 도구 중에는 입력된 키워드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검색을 수행을 해줘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이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하고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볼릭 신드롬 2022 킴제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쭉 했어요. 물론 이제 검색을 하는 사람은 의도를 했겠죠. 메타볼릭 신드롬의 키워드가 들어가면서 2022년도에 출간이 된 거고 킴 제이라는 사람이 쓴 걸 찾고 싶어라는 의도성을 가졌을 거예요. 이런 의도를 갖고 검색을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이런 사람의 의도성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묻어진 키워드 글자들만 보게 되죠. 근데 이 키워드 자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굵은 글씨로 검색 결과에 나타난 것들은 해당 키워드와 매칭이 된 것들인데 킴 제이랑 매칭된 것들은 이렇게 저자명이 킴 제이, 킴 제이에스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아래쪽 두 번째 결과에도 킴 제이 제이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됐네요. 그다음에 타이틀가 초록에 메타블루 신드롬에 매칭이 됐고 2022라는 거는 연도로 매칭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입력을 했을 때 그것들을 매칭을 잘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2022는 연도야라고 말을 안 해줘도 알아서 매칭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펌메드는 생각보다 검색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거는 내가 의도한 바에 따라서 결과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참고문헌을 검색을 해야 된다. 내가 쭉 논문을 읽을 때 13번 논문 이걸 찾고 싶다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처음 펀메드를 써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입력을 하세요. 에피데미올로지 오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서지 정보 중에 일부만 입력을 해서 검색을 꺼낼 수가 있는데 요 뒤에 있는 명칭만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이게 뒤에 있는 게 뭐냐면은 저널명, 연도, 볼륨 이슈 페이지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BJOG 이렇게 입력하고 2018 그리고 볼륨 넘버 그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페이지 뭐 이렇게 정도 입력을 하시고 서치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결과가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 나타납니다. 이 citation matching이라는 기능 자체가 기본 알고리즘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거에 대한 정보, BJOG에서 2018년도에 나온 거고 55페이지로 시작하는 거구나 하고 첫 번째 결과를 딱 보여줘요. 예, 여기 1번 결과가 아니고 여기에다 보여줍니다. 이 사이테이션 매칭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 정보가 매칭된 것이 한 결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BJOG가 빠져 있게 되면은 좀 많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뭐 초록에 이렇게 2018이 붙어져 있는 것도 나올 수도 있고 55.7%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너무 정보가 너무 빈약한 것보다는 하나의 정도 정보를 더 추가해주면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를 해주면은 명확하게 해당되는 아티클을 찾아준다. 그래서 어떤 레퍼런스에 대한 정확한 아티클을 찾을 때도 일일이 풀 타이틀을 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저자명을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저자명 검색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는 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명이인이라는 거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름의 형태를 뭐 특히나 이제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데
그 이름을 이렇게 띄어쓰기라는 경우도 있고 붙여 쓰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 대시를 쓰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베리에이션에서 쓰시는 저자들이 많아요. 동일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 때는 정확한 검색은 어렵지만 가장 펌메이드에서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의도하는 저자의 명칭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 이름을 이니셜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슨 K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네, 헨슨 K 한번 예시로 한번 이 사람 한번 해볼게요. 헨슨 K 이렇게 하시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헨슨 K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헨슨 KB도 있을 테고 헨슨 KC도 있을 테고 뭐 여러 사람이 있겠죠. KK도 있을 거고 KR도 있고 나옵니다. 그렇게 동일한 비슷한 이름의 저자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신 게 뭐냐면은 이 중에서 내가 이 저자가 작성한 아티클을 정도는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아티클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라고 가정하고 1번 아티클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1번 아티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1번 아티클 들어가게 되면은 캐스퍼 비 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검색 결과의 어필리에이션즈는 익스펜드라는 걸 버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속 기간, 1번 소속 기간들을 쭉 보실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소속 기간까지 확인해서 내가 찾는 연구자 맞다라고 하게 되면은 두 번째 스텝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화살표에서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었죠? 요거는 이제 하이퍼링크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하이퍼링크 이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헨슨 KB라는 사람을 검색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헨슨 KB라고 처음부터 입력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이름을 클릭하는 방식은 Computed Sort Order라는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펀메드에서 나름의 링크를 가지고 있는 저자들 위주로 그 저자 위주로 솔트를 해줍니다. 캐스퍼가 아닐 수도 있죠. 뭐 K로 시작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헨슨 KB라는 저자를 가능한 이 펀메드가 가능한 한 찾아서 줍니다. 그래서 215건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무조건 다 맞진 않을 수도 있어요. 누락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저자께 조금 더 추가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나마 펀메드에서 저자 검색할 때 가장 명확하게 하실 수 있는 방식은 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연구자를 참 찾고자 할 때는 이러한 방식을 쓰실 수는 있으세요.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을 좀 쓰는 거는 좀 고전적인 방식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ORCID 같은 내 연구자 자체를 이제 대표하는 아이디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뭐 해서 기존의 웹 오브 사이언스라던가 스코프스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내 논문의 피인용 횟수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계산해주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부터 스코프스 아이디, 웹 오브 사이언스 아이디, 최근에는 뭐 구글 스칼라 아이디 이런 것들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연구자가 자기 프로필 아이디를 만들어서 거기다 내 연구 업적을 꽂아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아이디 범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쓰실 수 있는 무료 계정이 바로 ORCID라는 겁니다.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라고 그래서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직접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 논문 쓰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ORCID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계정을 만들어 두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요새 이제 논문을 투고하실 때 ORCID 넘버를 같이 내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권장 사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안 쓰다 보면은 그 내 논문을 찾는 게 나중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구자 인지도 향상 및 홍보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연구 업적도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보강하기 위해서 이런 ORCID를 만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동일한 왕 리라는 사람 중에 누가 난가라는 걸 딱 정확하게 딱 체킹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16자리 디지트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펌메드에서도 등록이 이제 색인을 하고 있어서 오키드 넘버로도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키드 넘버 자체, ORCID라는 넘버 자체는 직접 생성을 해두시고 만들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자 검색까지 해봤으니까 학술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보는 특정 학술지들을 검색을 할 때는 대부분 풀네임으로 검색을 많이들 하시거나 또는 저널 약어명으로 검색을 하시는데 뭐 제일 정확한 건 ISSN이라고 해서 저널마다 부여된 8자리 넘버가 있어요. 4자리, 4자리로 끊어져 있는데 그 저널마다 고유의 넘버를 가지고서 검색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하신 것보다 대부분 저널명으로 기억을 하시다 보니까 저널명으로 검색을 하시는데 요게 조금 이제 그냥
막 하시다 보면은 잘못된 결과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블러드지라는 걸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블러드지를 의도해서 넣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타이틀과 앱스트랙에서 다 검색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저널만 검색하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저널명이야라고 펌메드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 알려주는 방법이 키워드를 입력을 하시고 끝에 각가로 저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가로 저널 이렇게 하시면은 딱 5만 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널 필드만 검색을 해요. 그래서 타이틀이나 앱스를 검색 안 하고 여기 저널 필드만 싹 다 뒤져가지고 블러드지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널 네임만으로 한정해서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뒤에 가까로 저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약어명 검색할 때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세요. 그 약어명을 내가 알고 있는 약어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EJM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을 NEJM으로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냥 NEJM 이렇게 검색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서는 이게 저널 필드를 검색하라고 했으니까 저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검색을 해보게 되면 뭔가 나오는 것 같지만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좀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검색을 하셔야 되시냐면은 펌메드 메인 하면, 펌메드 메인 하면은 여기 펌메드 아이콘 누르시면 펌메드 메인 하면 나갈 수 있으세요. 펌메드 메인 하면 나가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가지의 커다란 아이콘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쓰시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추가적인 검색 정보들을 확인하시는 것들, 그다음에 고급 검색들 이용하시는 것들. 다운로드는 그렇게 많이 쓰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건 좀 깊게 펌메드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이 좀 쓰시게 될 거고, 익스플로러 요거 중에 이제 메시는 이따 보실 거고요. 이 저널스라는 게 바로 이 저널의 공식 약어명을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이 저널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저널스를 새 탭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저널스를 새 탭에서 열기 해가지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나오죠.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해주시면은 나옵니다. 굉장히 심플한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한번 검색해 볼게요. 네, 나오네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나면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저널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러니까는 논문을 갖고 있는 저널 자체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이 저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저널은 어디서 출간이 되고 있고, 이 저널의 공식 약어명은 이거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어명을 쓰셔야 되세요. 이 약어명으로 펌메드에서 검색해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그대로 우클릭해서 복사를 하셔서 아까 검색창에서 검색을 똑같이 저널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NEJM 저널들만 다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펌메드에서 검색하면서 저널명 이상하게 약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식 약어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메드의 공식 약어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인덱스 메디쿠스 또는 NLM 타이틀 어브리베이션 이렇게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약어명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특정 주제를 검색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선생님들이 그냥 내가 궁금한 주제를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이뮤놀로직, 데피던시 신드롬 이렇게 쭉 검색을 해주시면 그냥 알아서 다 이렇게 매칭해서 줍니다. 그리고 베스트 매치를 주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를 쭉 줘요. 그러면은 펌메드를 배우실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아직까지의 데이터베이스, 모든 서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든 구글이든지 마찬가지로 물론 GPT는 조금 다른 범주예요. GPT는 이제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논문의 색인 데이터베이스들을 검색하는 모든 툴들은 기본적으로 다 불리한 연산자라는 개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내가 뭔가 조정을 해서 키워드를 넣어준 거에 대한 답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주제를 찾아줘라고 이렇게 쭉 자연어로 서술하면 절대 못 찾아줍니다. 네, 내가 의도한 바를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끔 명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쭉 이렇게 입력을 쭉 해서 아까 여기 103건이란 결과 나왔거든요. 이 결과들 중에 좀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상단 위치에 이 스파이널 코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전혀 없이 그냥 이 스파이널 자체가 매칭이 돼 버리면서 검색 키워드 일부가 딱 검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검색 키워드 일부만 매칭돼서 연관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같이 검색이 됩니다.
요 논문의 메시 색인들이거든요. 예, 전혀 이 주제랑 내가 의도한 주제랑 아무 상관없는 논문이 나와요. 예,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뭐 103건 이렇게 이제 좀 짧게 떨어지는 결과이기도 하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다 보면은 검색을 했는데 결과가 아예 없다거나 또는 결과가 너무 많다거나 검색을 했는데 연관성 있는 문헌은 한 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 한 100몇 건은 다 연관성이 없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스크리닝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아깝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없다고 그래서 아 이건 아직까지 연구가 된 게 없구나라고 심사에 내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이거 논문들 이런 논문들인데 왜 확인을 안 하셨죠? 이런 식으로 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내 검색이 뭐가 틀렸지? 펌메드가 안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펌메드는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연구주제 밀접한 검색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키워드를 좀 조정을 해줘서 넣어주는 방식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좀 매칭을 정확하게 시켜서 내 연구 주제와 밀접한 결과들을 걷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때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통제와 자연어, 키워드를 잘 선정해서만 넣어주시면은 생각보다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일단 통제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키워드라는 것들은 이제 저자들이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 입력하는 글들이 되겠죠. 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들로 어떤 A라는 저자도 그쪽의 전문가고 B라는 저자도 전문가예요. 그 두 저자 모두가 똑같이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것들을 썼는데 한 명은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키워드로 계속 써요. 타이틀부터 초록까지, 본문까지. 그다음에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를 주로 씁니다. 쭉쭉쭉 썼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쨌든 알코올 의존증 중독과 관련된 모든 문헌들을 다 보고 싶으니까 그러면 그 논문들을 다 검색하려면 어떻게 되죠? A 저자 거 검색하기 위해서 키워드 넣고 B 저자 거 검색하기 위해서 넣고 또 다른 저자 거 다른 저자 거또 어떤 저자는 이게 복수용으로 넣었으니까 복수용도 검색해야 되고 그러면 관련 키워드를 다 집어넣어야지만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워드를 놓치게 되면은 못 찾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또는 저자가 키워드에 오타를 내버렸다라고 하면은 못 찾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 NLM에서 딱 떠올리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명의 색인가를 둬요. 한 명의 색인가를 사람이 직접 합니다. 이 사람이 A 저자의 논문도 읽고 B 저자의 논문도 읽어보는 거예요. 둘 다 읽어봤더니만은 A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고 썼고 B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썼는데 둘 다 알코올과 관련된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용어들이네. 논문들이네. 그럼 이런 내용을 한 번에 둘 다 똑같은 키워드로 세 개를 넣어줄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색인집 이미 새긴 어휘 사전집이 있어요. 그 사전을 딱 뒤져보고 이 사전에서 알코올 의존증은 알코올리즘이라고 표기하기로 했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딱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를 A 저자의 논문에도 색인을 넣어주고 B 저자의 논문에도 색인을 넣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검색할 때 뭐로 검색하면 되죠? 요 색인된 알코올리즘으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검색을 할 때는 뒤에 가까로 메시라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해당되는 색인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줘요. 펌메드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통제 어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제 어휘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펌메드 화면에서 아까 익스플로러에서 저널즈를 봤는데 여기 메시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볼 거예요. 이번에는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메드 메인 화면으로 가보시고 아까 여기 펌메드 아이콘 누르면 가신다고 말씀드렸죠. 예, 가시고 아래쪽에 익스플로러에서 메시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를 아까처럼 우클릭하셔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로 할까요? 뭐 또는 새 창에서 열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새 탭에서 저는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탭에서 열고 자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 펌메드의 익스플로러의 아래 메시 데이터베이스예요. 예, 여기서 새 탭에서 링크 열기 자, 열어보시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부터 펌메드를 써오신 분들은 좀 친숙한 화면이에요. 요게 옛날 좀 펌메드 모습이거든요. 네, 요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교환에도 보이시겠지만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다이아베티스라고 하게 되면 검색 결과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번 둘 다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알코올 어딕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아, 오타가 났었네요. 어쩐지 계속 키보드가 안 돼서 잠시만요. 이렇게 알코올 어딕션을 하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이라는 결과로 하나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용어에 매칭되는 통제어가 이렇게 알코올리즘이다 이렇게 매칭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다이아베티스 한번 넣어볼까요? 다이아베티스라고 넣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100기권이나 결과가 나타나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해당되는 용어랑 매칭되는 통제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와 연관성이 있는 뭐에서 제2형 당뇨라던가 1형 당뇨라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더 내려가게 되면 뭐 각종 신드롬이라던가 네, 더 넘어가게 되면은 뭐 관련된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단백질이나. 그래서 이런 경우들 때문에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 한번 여기서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키워드들이 있다고 하시면 한 번씩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도 색인돼 있을까요? 네, 사랑이라는 용어도 색인이 되어 있네요. 러브도 이런 식으로 사이키아트리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 선생님들 뭐 궁금하신 거 한 번씩 넣어보세요. 아스마는 아스마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건의 결과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시면 되세요. 한번 뭐 여러 가지 한번 넣어보세요. 뭐 코비드 19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코비드 19은 뭐 테스팅, 백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네요. 코비드 19도 있고 사스코브2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자체가 전자사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되게 간단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뭐 병원에서 이런 데서 보면 ICD-10이라던가 그다 아니면은 뭐 스노우메드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도 역시나 용어 통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리그런트 네오플라즘즈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이걸로 통제를 해놓은 거예요. 이 코드 넘버에다가. 다른 용어로 쓸 수 있어요. 네오플라즘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아니면 이거 도치에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식으로 통제를 걸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용어를 통일해서 쓰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뭔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형태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게 하나의 통제된 용어 어휘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펌메드에서 쓰는 통칭된 이렇게 통제된 용어들은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매칭되는 것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보셨는데 그러면 해당되는 요 결과 검색된 결과를 어떻게 이제 검토를 하시고 이용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상단에 있는 결과는 요 굵은 글씨가 이제 주표목이라고 부르게 되고 메시 통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요게 메시 통제어고 메시 서브젝트 헤딩이라고 이제 영문으로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또는 메시 컨트롤드 보캐블러리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젝트 헤딩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주표목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용어는 요걸로 대표합니다. 요걸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어가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고 개념적인 정의라고 보시면 되세요. 개념적인 정의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요 용어로 통일합니다. 이렇게 통지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서브헤딩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말로 표현하면 부표목이 돼요. 그래서 좀 더 해당되는 알코올이즘이라는 거를 좀 더 세부 주제로 구분해서 검색할 때 쓸 수 있는 게 부표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 아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검색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도와주는 검색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아래 조금 더 스크롤 내려가 보시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게 나타납니다. 엔트리 텀즈는 이 통제어와 동일한 개념, 아까 전에 여기 말씀드렸죠? 개념적 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이 개념적 정의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통제와 동일한 개념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용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만약에 논문에 써 있다.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에 주로 쓰여 있고 이 논문들이 이걸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논문들은 다 똑같이 알코올리즘을 새기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참고하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C also는 더보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사하게 좀
연관성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뭐 확인을 해라라는 거고 가장 아래쪽에는 시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트리 형식으로 용어의 계층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ICD 코드도 이렇게 계층 구조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 계층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즈 카테고리 내에 이렇게 하위 구조로 되어 있고 상위 구조, 하위 구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 통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이 유사 개념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관련된 해당되는 개념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할 때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뭐 타이틀에 알코올 유즈 디소더로 썼든 그다음에 앱스트랙에도 뭐 다른 형태로 썼든 알코올 미스유즈 뭐 이런 식으로 썼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논문 자체는 알코올리즘이라고 이렇게 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 결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제 바로 검색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검색하시게 되냐면은 이 알코올리즘란 키워드를 이렇게 값싸셔서 직접 만드셔도 되세요. 근데 이렇게 만드시면 좀 복잡하니까 이 우측에 보시면 펌메드 서치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펌메드 서치 빌더. 네, 여기를 통해서 좀 하시면 좀 편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용어들을 검색하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 펌메드 서치 빌더의 밑에 있는 에두 투 서치 빌더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에두 투 서치 빌더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가까로 메시라는 걸만 일일이 손을 입력 안 해도 Add to Search 빌더로만 누르시면 이렇게 쏙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하셔서 우클릭하셔서 복사를 하셔요. 우클릭해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펌매드 탭을 열어놨죠. 우리가 탭으로 열었기 때문에 탭 메뉴에 펌매드가 열려져 있을 겁니다. 그럼 검색창에다가 우클릭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붙여넣기를 해주셔서 알코올리즘 메시 이렇게 해둔 다음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8만 건의 논문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8만 792건의 논문에는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하나라도 연관성 있는 논문만 나옵니다. 네, 무조건 100%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다 읽었거든요. 누군가 읽고 세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뭐 첫 번째 거는 뭐 누가 봐도 제목이 이러니까 모스트 리스트로 바꿔놓고 한번 볼까요? 뭔가 제목이 쭉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요거 하나 하나 들어가서 이 검색된 결과가 정말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걸까? 라고 궁금하게 되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은 메시텀의 알코올리즘. 네. 요게 왜 여기 들어있느냐? 이게 누군가가 읽고 이 논문은 알코올리즘과 연관된 거네. 개념적인 정의가 맞는 거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키워드를 새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찾은 거 요걸 검색해 온 거예요. 요 검색식이. 네. 그러니까 요 타이틀이나 앱스트랙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요 있는 메시텀을 검색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이미 읽고 새기는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강력한 기능은 이렇게 메시는 결국은 유사한 개념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개념의 논문들을 한 번에 싹 긁어오고 무조건 연관성 있는 문헌만 갖고 온다. 첫 번째 좋은 장점이 되겠고 두 번째 좋은 장점은 이 시소러스입니다. 시소러스의 장점은 뭐냐면은 하이어를 포함한 확장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알코올리즘 같은 경우는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좀 잠깐 볼까요? 잠깐 보여드리면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쭉 내려가면 여기 트리구지에 보시게 되면은 가장 알코올리즘의 하이어예요. 가장 아래에 가장 밑단에 있죠. 그래서 더 밑으로 뭐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마지막 단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올 거 없는데 내가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알코올리즘이란 범위가 좀 좁은 것 같아요. 검색 결과 너무 적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 위를 누릅니다.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를 눌러보면 돼요. 여기 이제 다 링크가 걸려 있죠. 그래서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 클릭.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상단의 메시텀이 이걸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로 바뀌게 되고 쭉 내려가면은 당연히 엔트리 텀즈도 바뀌어 있겠죠. 알코올 프라블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고 쭉 내려가면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가 이제 굵은 것이 나타나고 밑에 하이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질병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코올리즘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내가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 끌고 와서 검색하게 됩니다. 다 같이. 무슨 뜻이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처럼 Add to Search 빌더 눌러서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로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 넣어서 펌메드에서 검색. 12만 건이 나왔어요. 아까보다 8만 건보다 12만 건 더 늘어났죠? 범위가 더 크니까. 자, 그다음 첫 번째 컴버 그냥 결과 들어가 볼게요. 결과 들어가 봐서 보게 되면은 제가 검색했던 키워드는 뭐였죠? 알코올 릴레이티드 디소더즈라는 키워드인데 안 보여요. 여기 매시텀에 똑같이 매칭되는 게 없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하이어까지 다 검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어인 알코올 인토시케이션 요 키워드가 여기에 매칭되고 있죠. 예, 그래서 검색 결과가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12만 건의 검색 결과에는 이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검색 결과도 있지만 그 하이어까지 검색을 다 포함해서 갖고 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요 네모 박스 친 거를 다 검색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리다 보면은 여기 더하기 기호는 뭔가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궁금하시면 여기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밑으로 하이어가 더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리버 디지드 알코올릭 아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해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기 플러스 기호가 없는 경우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얘 밑으로는 더 없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기호가 있으면 하이어가 더 있다. 없으면 없다. 이게 끝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소러스는 내가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또는 스페시픽하게 좁히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메시를 이용한 펀메드 검색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Add to Search 빌드를 통하셔서 서치 펀메드를 바로 누르시면 펀메드 검색하면 전환은 되는데 이게 화면에 다시 또 메시로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탭을 두 개를 열고 써요. 탭을 이렇게 펀메드 탭, 메시 탭. 그래서 메시 탭에서 Add to Search 빌더로 복사한 다음에 펀메드 탭에서 검색을 하는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메시텀즈 항목에서 검색된 결과를 정확하게 색인이 돼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조금 더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메시 브라우저를 이용한 검색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좀 좋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주요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메시터미에 색인되는 이 캡처 화면 보시면은 여기 알코올린 옆에 별표가 찍혀져 있습니다. 이 별표가 뭐냐면은 이 논문은 주요하게 요 내용을 다룹니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별표는 한 논문의 매시텀당 한 개에서 많으면 한 네다섯 개 정도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주로 이 내용을 의미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알코올리즘으로 넘어가서 여기 펀메 서치 빌더는 계속 채워져요. 계속 에드투 서치 빌더 하면 또 채워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 한번 쓰고 나면 좀 이렇게 지우고 다시 하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키보드로 키인해서 편집이 가능한 필드니까 직접 지우시면 되시고요. 아까 전에는 알코올리즘에서 그냥 에드 서치 빌더로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로 검색하니까 8만 건 정도 나왔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알코올리즘을 좀 더 주요하게 다룬 것들만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요 서브 헤딩지 아래에 있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 요 박스를 체크를 합니다. 요걸 체크 박스를 체크 확장해 주시고 여기를 체크를 활성화하신 뒤에 그 다음에 우측에는 Add to Search 빌더를 클릭을 합니다. Add to Search 빌더 클릭.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MAJR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MAJR로 나타나는 거를 한번 복사해서 검색을 해볼까요? 요거를 아까처럼 드래그해서 복사, 클릭해서 복사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열려져 있는 펀메드 검색 탭으로 가셔서 그다음에 다시 요걸 지우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알코올리즘 가까로 MAJR 이렇게 하시고 서치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6만 건으로 줄어듭니다. 아까 8만 건이었거든요. 메시는 6만 건을 줄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8만 건에서 6만 건 줄었다는 거는 그 차이가 나는 2만 건 정도는 뭐냐면은
알코올리즘을 언급은 했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걸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대상군에서 알코올리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대상군이 아니었다거나 또는 뭐 아웃컴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확인할 건 아니었다라는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의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은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과 알코올리즘이 주요하게 다뤄진 논문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휴먼즈는 왜 발표가 없을까요? 이거 당연 뭐 그냥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의미가 뭐 이게 인간 대상을 한 건지 뭐 실험 동물을 대상을 한 건지 그 자체가 이거를 굉장히 주요하게 볼 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논문, 요 알코올리즘 메이저로 한 거를 다른 논문 한번 볼까요? 다른 논문에 메시텀이 좀 많은 걸로 한번 보고 싶은 메시텀이 좀 많네요. 자, 이런 경우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알코올리즘이 별표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별표가 한 개도 없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것들을 주요하게 너무나 다뤘구나.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언급은 됐지만 이건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아주 밀접한 논문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시는 게 어떤 거다?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연구 주제를 좀 이렇게 너무 메시로만 검색하면 좀 많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스페시퍼에 좁혀서 이렇게 보실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쓰실 수 있는 기능이 부표목 기능이에요. 서브 헤딩즈. 메시 용어를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특정 주제로 그룹화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도율이라는 걸 높일 수 있어요. 정도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도한 검색이 보다 정확하게 나타나는 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요게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코올리즘에 다이아그노시스랑 에피데미올로지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라는 식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아까 여기 서치 필더도 해제를 지어주시고 리스트 메시메이 토픽도 해제를 일단 해두고요. 해제해 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요 서브 헤딩지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서브 헤딩지를 활용할 건데 나는 알코올리즘과 관련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어라고 했을 때 알코올리즘의 프리벤션 앤 컨트롤을 보고 싶어 주로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듀 서치 빌더를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알코올리즘 프리벤션 앤 컨트롤 이렇게 좀 길게 나와요. 그 다음에 메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상태로 내가 복사를 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복사해서 검색하면 금방 하시죠. 자, 4682건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알코올리즘 메시라는 전체 검색 결과들 중에서 프리벤션 앤 컨트롤 파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게 되면 아티클 타이틀 하나 들어가서 결과를 봐야지 우리가 어떤 건지 볼 수 있겠죠.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알코올리즘 프리벤션 앤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논문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게 되면은 예방과 관련된 것들만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전공하시는 분야나 또 연구하시는 분야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조금 응용을 더 해주시면 어떤 게 될까요? 자, 나는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거에 대한 널싱을 보고 싶은데 그거를 조금 더 주요한 주제로만 보고 싶어. 네, 둘 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에듀트 서치 빌더 하고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515건을 나타내게 되고 당연히 이제 검색 결과 예상이 되죠. 알코올리즘의 널싱이 있고 별표가 쳐진 것들이 검색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를 좀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보다 명확하게 검색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메시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검색을 한번 똑같이 메시 브라우저에서 한번 넣어볼게요. 저도. 이브린 프레그먼트 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해당되는 키워드 검색했는데 키워드 검색 결과 끝에 가까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뭐가 다르죠? 아까랑 결과 다르죠? 엔트리 텀 보여요. 근데 뭐가 안 보이죠? 서브 헤딩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안 보이죠? 네. 그다음에 트리 구조가 안 보여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서플리먼터리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메시는 원래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돼요. 메시가 매달마다 갱신되면 어지럽겠죠. 통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갱신되는 게 1년에 한 번씩만 갱신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던가 갑작스러운 뭐 전염병이 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명칭이 갑작스럽게 추가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1년 뒤에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걸 긴급하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시에 바로 그러니까 1년 뒤에나 색인해야 되는데 급하게 추가해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 서플리먼트 컨셉으로 추가를 해주고요. 이 경우도 똑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dd to Search 빌더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해당되는 걸로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은 됩니다. 그 어렵지 않아요. 예.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에서 메시 텀즈 항목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 substance라는 물질명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비타민 K나 뭐 와파린 같은 것도 그런 서플리먼트 컨셉일까요? 와파린 한번 넣어볼까요? 네, 와파린은 대부분 이렇게 메시 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와파린이 서브스탄스로 들어간 이유는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시 텀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이러한 물질명들도 또 색인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색인 해주는 것 뿐인데 서플리먼터리 컨셉은 요 위에 색인이 안 돼요. 여기 무조건 서브스탄스의 색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통제와 자연어 검색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검색할 때 헐트어레스 그냥 이렇게 넣으셨을 거예요. 네, 그냥. 그러면 이렇게 넣게 되면은 10만 5천 건 정도 나옵니다. 잘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게 펌메이드는 자동 키워드 분석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확장을 해줍니다. 트랜슬레이션즈 해가지고 검색 결과를 막 이렇게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쪼개서 검색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이 떨어진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헐트어레스트 메시로 검색하게 되면은 굉장히 헐트어레스트 메시와 명확한 100% 명확한 논문들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결과를 확인하시려면은 메시 검색 결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거 트랜슬레이션 된 거 보고 싶은데요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보시냐면은 펌메드 창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드 검색창 바로 아래 어드밴스드가 있거든요. 네, 여기 어드밴스드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내가 검색했던 검색해가지고 쭉 나와요.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요 중에서 이제 뭐 아무거나 내가 아까 그냥 자연어로 검색한 거 이렇게 여기 옆에 요 꺽쇠 화살표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어떤 식으로 검색이 됐습니다라는 내가 이렇게 분석했어요라는 걸 펌메드가 보여줘요. 검색이 이런 식으로 분석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되게 신기한 게 보이실 거예요. 메타볼릭 신드롬 아까 검색했을 때 메시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매칭 시켜준 거예요. 펌메드가. 그러니까 내가 자연어만 입력해도 알아서 좀 매칭을 합니다. 이걸로 매칭되는데 근데 이것도 검색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알코올리즘 뭐 이렇게 검색했던 메시로 검색한 거 펼쳐보면은 딱 단일 하나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분석 못하게 막은 거예요. 우리가 메시로 검색해라고 딱 그냥 명령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줘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컴퓨터한테 맡기면은 엉뚱한 거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조정을 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통저를 봤으면 이제 통저로만 검색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어 검색 같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메시라는 거는 2000 뭐에서 23년 11월 달에 만약에 이퍼블 출간된 문헌이 있다고 치고 23년 12월 달에 색인이 된 논문이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메시텀이 색인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사람이 읽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한 달이든 뭐 일주든 삼주든 뭐 걸렸다라고 했을 때 색인이 완료가 된 것들은 통째로 검색이 가능한데 색인이 안 된 것들은 자연어로밖에 검색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어로만 검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 뭐 우리는 흔히 뭐 온라인 어웨드 프린트, 이퍼 어웨드 오브 프린트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논문들, 그다음에 매들라인만 색인어를 줘요. 아까 보셨죠? 벤다이어그램 기억나시죠? 펌메드 안에 있는 매들라인 DB만 색인어를 줍니다. 그 이해는 색인어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해 논문들을 보시려면은 자연어 검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어 검색이 도대체 어디서 굴러왔을까요? 라고 궁금하시게 되면은
아까 이 결과를 보여드리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 모스 리슨트로 메타볼릭 신드롬 이렇게 자연어로 검색했거든요. 메타볼릭 신드롬 타이틀에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예요, 현재. 예, 현재 상태가. 그래서 아직 색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초록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아래쪽에 메시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펌메드 아티클들은 메시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 어헤드 오브 프린트는 무조건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색인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연어로밖에 못 끌고 와요. 근데 이제 바로 뭐 내일 나 이제 요 일주일 뒤에 학회를 갔는데 이 논문은 나는 못 찾았어요. 왜냐면 통째로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는 다 읽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어로 검색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자연어로 검색할 때는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아까 헐터레스 예시로 났을 때 그냥 검색하면은 트랜슬레이션에서 막 뿌려줘 버리잖아요. 그 7만 5천 건이나 나와요. 그럼 이거는 이게 검색 영역도 지정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필드도 검색하고 헐트, 엔드, 어레스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주제랑 관련 없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구문 두 단어 이상 검색할 때는 따옴표로 묶어주시면은 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검색 기능을 끄게 되어 있어요. 오프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타볼릭 신드롬보다는 아까 헐터텍이랑 똑같이 보여드릴까요? 헐터텍으로 검색을 하면은 29만 9천 건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근데 다운표를 묶게 되면은 이렇게 앞뒤를 다운표를 묶는 거예요. 다운표를 묶고 서치를 하게 되면은 5,300건 확 줄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어드밴스 가서 보면 바로 알아요. 어드밴스 가서 아까 디테일 요거 확장해 보면은 헐터텍 그냥 하게 되면은 이게 트랜슬레이션 해줘요. 근데 헐트 어택 하면은 딱 고정이에요. 그냥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오프 시키는 겁니다. 이 트랜슬레이션을 꺼버리는 기능이 이 다운표예요. 예. 근데 이 다운표 기능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네이버, 구글 등등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이 이 다운표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다운표를 쓰시게 되면은 이런 자동 기능을 끈다. 이게 자동 조합 기능을 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검색 데이터베이스들은 스페이스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 사이를 AND로 조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본이. 이게 기본 불리한 연산을 따르는 모든 웹사이트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끌려면은 다운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또 효과가 좀 적어요. 왜냐면은 이게 올 필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필리에이션 영역을 검색하기도 하고 뭐 다른 영역들을 막 검색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연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연관성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이 용어가 자주 등장을 했다면 그게 조금 더 일치성이 좀 높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타이틀과 에스트랙 영역만 검색을 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영역 필드를 지정해 주는데 그 방법이 이렇게 TIAB라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시려면은 아까 검색창에서 펌메드 검색창에서 아까로 TIAB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서치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면은 여기 타이틀과 앱스트랙에 타이 헐트 어택으로 나온 논문들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타이틀, 앱스트랙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을 좁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어떤 식으로 내가 검색을 해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실습을 할 수 있는 예시를 좀 보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기사를 갖고 와봤어요. 외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음주량 피드백 그룹은 음주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고, 알코올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음주량 및 인지적 피드백 그룹은 맞춤형 정보와 충동성 점수에 따른 알코올 관련 문제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을 받았고, 절반의 참가자들은 스마트폰의 음주 추적 앱의 도움을 받았다. 두 달간 실험을 했고, 알코올 의존도가 통제 그룹보다 음주량이 더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참가자들의 음주량은 일반 참가자들과 유사한 음주 데이터를 보였다. 그래서 이 연구는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 유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응? 그럼 나 이거 한번 이 아이디어로 한번 연구해 볼래.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기존 논문들을 찾으시려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알코올 유즈 디소저 모바일 앱이 검색합니다. 맞죠? 네, 알코올 유저 디소더즈 모바일 앱. 그거 189. 오케이, 끝. 하고 이게 쭉 1페이지부터 스크롤 내리면서 보세요. 그리고서는
1페이지, 2페이지 보시고 그다음에 한 몇 페이지 보시다가 아, 다 찾았어.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에 딱 쓰시고. 근데 이게 맞을까요? 예, 이걸로 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돼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쭉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연관성 없는 검색 결과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누락이 돼 있는 연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못 집어넣죠. 검색식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검색한 189건을 보게 되면요. RCT가 있어요. 오, RCT까지 있네? 봤는데 알코올 중독 환자나 관련 없어요. 네, 읽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보느냐고 또 시간 보내고, 정작 중요한 논문 놓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할 때는 아까 전에 배운 우리의 키워드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쭉 과정을 만들어 보게 되면 6단계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검색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주제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고, 네 번째는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키워드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한 다음에 오류가 있을 경우는 다시 검색을 수행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6단계를 기본적으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주요 개념들을 그 기사, 내가 연구하는고자 하는 연구 계획서는 뭐 인트로덕션부터 쭉 쓰게 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선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는 제외하는 거예요. 뭐 임팩트, 프로세스, 인터베이션, 아웃컴 이런 용어는 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추출하는 거고, 세부적인 용어는 제외를 해야 돼요. 나는 45살의 성인 남성만 할 거야. 아, 이런 거 안 된다. 45세. 그다음에 나는 5mg과 10mg을 투여한 거를 비교할 거야. 뭐 원데이랑 세븐데이를 비교할 거야. 이런 그 숫자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그 숫자가 제외돼 있거나 조금 다르게 연구한 논문들은 다 누락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무 스페시픽한 용어도 제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검색 전략을 두 번째로 수립을 하실 때는 아까 전에 봤던 이러한 기사들 중에서 내가 주요 개념,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이 중요한 키워드네라고 추출을 딱 두 개를 빼서 놓고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이 두 개를 서로 간에 AND로 조합을 해서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을 둘 다 언급한 논문들만 보면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 나머지 여기 이 영역과 이 영역은 보실 필요가 없죠. 여기 가운데 영역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미리 선정을 해둡니다. 이런 조합을 할 때는 무조건 불리언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돼요. 그래서 불리언 연산자라는 건 and, or, that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and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 or는 두 가지의 개념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DB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로 DB가 너무 많아요. 네,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DB가 있는데 요걸 조금 개념적으로 잘라보면은 DB는 크게 서지정보원, 풀테스트, 웹데이터베이스로 세 가지로 구분을 많이 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서지정보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예요. 그래서 이 서지정보원에서 검색을 해서 논문을 볼 때는 풀테스트 DB로 연결을 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풀테스트에 있는 논문들을 누군가 리뷰하거나 그걸 정리한 거를 웹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서지 정보원 내에서는 주제별로 또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생의학 보건 분야는 펌메드, EMBase, 그다음에 간호학은 시날, 정신과학은 사이킨포, 뭐 전주제 분야 리스 이런 식으로 외부부 사이언스 스코포스 전주제 분야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논문 자체는 누가 갖고 있죠? 대부분 출판사들이 들고 있죠. 그래서 출판사들의 사이트들이 대부분 풀테스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 클리니컬 키, 뭐 와일리 이런 출판사들의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원문을 검색하는 원문 자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고, 그다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업투데이트, 뭐 그다음 마이크로메딕스 이런 사이트들은 그러한 논문들을 정리를 해놓거나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논문 정리해 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는 거냐면 DB를 검색할 때는 서지정보원을 검색을 해서 원문을 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꾸로 웹DB를 보다가 레퍼런스를 찾아가는 개념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서지정보원에서 풀테스트로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제 펀메드니까 펀메드로만 이제 선정을 해두도록 합시다. DB는 펀메드인데 그럼 펀메드는 통제와 자연어를 모두 쓰고 있어요. 통제어는 다행히도 SC라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선정해 놓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건 알코올리즘 메시라고 우리가 이미 봤고 핸드폰 어플, 스마트폰 앱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미리 선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자연어는 많이 선정할수록 좋습니다. 왜냐? 최신 문헌을 최대한 누락을 안 시키려면은 최신 문헌의 저자들이 어떤 용어를 썼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용어들을 플러스 알파로 선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많이 지금 하시면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만 일단 적어놨어요, 제가. 근데 물론 더 많이 쓰셔야 되세요. 예. 저자들이 어떤 용어를 쓰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고급 검색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펀메드 메인 화면으로 펀메드 검색 화면에 어드밴스드 갈게요. 네. 기억하시죠? 예, 검색창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클릭. 어드밴스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창이 이제 쭉 있고요. 여기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 여기가 지금 많이 차 있을 거예요. 여기 계속 검색한 것들 다 남거든요. 이 우측 상단에 딜리트를 눌러서 휴지통 눌러서 컨펌 하셔서 지우도록 할게요. 히스토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어떻게 쌓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급 검색 필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상단은 빌더고요. 아래쪽은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빌더는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내가 어떤 영역을 검색하겠다 지정해 주는 거고요. 여기 빌더에서 검색이 수행되면은 히스토리에 쌓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더와 히스토리 두 개가 같이 있다. 자, 그럼 먼저 검색 딜라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순서대로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통제어 검색하고 자연어 검색하고 좀 나눠서 검색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통제어를 검색을 할 건데 통제어 검색은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허리박스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용어를 집어넣어 놓고 가까로 몇 시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이 꺽쇠 기호로 눌러서 Add to History 하시면은 쌓이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시는 거는 이미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개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문으로 써 있지만은 앞쪽에 보시면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을 엔드로 조합한다. 요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요 간단한 벤 디어그램 넣어두시고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키워드를 먼저 이렇게 크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예.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거 다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요 이제 첫 번째 스텝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통제어, 자연어 이렇게 순서대로 검색할 건데 통제어를 먼저 하려면은 메시 브라우저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알코올리즘에서 Add to Search Builder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가까로 메시. 그래서 제가 아까 펀메드 탭과 메시 탭을 따로 나누는 이유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훨씬 나으세요. 그래서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어드밴스 서치로 오신 다음에 위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요 아래에 있는 쿼리 박스에다 넣으시는 거세요. 요 위에는 내가 다 필드를 넣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쿼리 박스에다 붙여 넣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예. 쿼리 박스에다 붙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꺽쇠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치를 눌러버리시면은 펀메드 검색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코올리즘 검색을 볼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꺽쇠를 마우스를 올리시고 Add to History를 하시면 돼요. 꺽쇠 마우스 올리시고 Add to History. 그러면 히스토리 이렇게 한 줄이 쌓여요. 알코올리즘 메시.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알코올리즘이라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거 우선 메시터 한번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미 사전에 많이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용어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리즘이라는 요 우측에 펀메 서치 빌더로 에듀트 서치 빌더에서 옮기신 다음에 이거를 복사하셔서 펀메드의 고급 검색으로 넘어오셔서 허리박스에 집어넣으시고 에듀투 히스토리. 에듀투 히스토리는 요 꺽쇠 기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꺽쇠 기호에서 에듀투 히스토리. 예, 잘 되실까요? 예, 하시다 너무 빠르면 또 메시지를 주시면 되십니다. 채팅창에.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자연어를 검색을 하게 될 거예요. 자연어는 선생님들 선정하실 때 이제 내가 주로 논문에서 리뷰하면서 본 키워드들 위주로 넣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꼭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건 여기 엔트리 텀즈들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들 확인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통제어도 한 번 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걸 이제 넣을 때 어디다 넣냐면은
엔터로 서치 터미널 넣습니다. 여기다가 엔터로 서치 터미널 여기 위에다가 넣는 거예요. 자,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고 네, OR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스페이스를 두세요. 그러니까 OR 앞뒤로 스페이스 하나씩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리즘 이런 용어 자연어도 검색을 해줘. 그리고 또 한 다음에 다른 용어들 뭐해서 알코올 디펜던스 한번 넣어볼까요? 알코올 디펜던스 여기 엔트리 텀지에 있으니까 알코올 디펜던스. 자, 근데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그냥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죠? 트랜슬레이션 해버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뒤를 다운표로 묶어줍니다. 앞뒤를 다운표로 두 단어 이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스페이스를 두고 또 해줘. 이렇게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알코올 어딕션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알코올 어딕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운표로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여기다가 쭉 계속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입력하는 것보다는 워드나 뭐 엑셀이나 이런 것에다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편하시겠죠? 미리 좀 이렇게 짜두는 게 편해요. 네, 그래서 어딘가에다 내 용어를 쭉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미리 짜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검색을 하시다 보면은 대상군이 동일한 경우도 있고 인터베이션이 동일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제 그 나머지 것들 변경하면서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검색 틀 하나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미리. 우리 교실에 쓰는 검색식 이렇게 만들어 둡니다. 물론 키워드는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는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미리 만들어 두시고 세팅해 두시면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시니까 예, 그런 건 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쭉 키워드를 입력을 해 주셨으면은 이 검색 필드를 바꿔 주셔야 되세요.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아까 오늘은 타이틀 앱스트랙 할 거예요. 올 필드로 하시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 쿼리 박스에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애드 투 히스토리 해주시면 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집어넣었죠? 이렇게 지금 세 개만 넣어볼게요. 실습이니까. 네, 좌측에 All Fields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드롭다운 바가 쭉 펴지면서 내가 검색하고 싶은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자명만 검색해, 뭐 이렇게 또는 전월명으로 검색해. 아까 보셨죠? 우리 네, 메시텀으로 검색해도 있네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타이틀 앱색으로 검색해줘라고 이렇게 지정해 줄 겁니다. 타이틀 앱색이 좀 아래쪽에 있어요. 거의 끝에.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지정해주고 이 검색식을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해줘라고 하고서 add 우측에 있는 add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검색식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키워드를 타이틀 앱스트랙에서 검색을 하는데 전부 다 OR로 묶어줘. 왜죠? 동일한 개념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메시텀을 히스토리에 집어넣듯이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41,488건이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했죠? 이 통제어는 무조건 100% 연관성 있는 논문들 갖고 온 거고 두 번째 있는 줄, 두 번째 거는 최신 문헌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1번은 색인이 된 거, 2번은 그 이외의 최신 문헌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다 묶어버리면 한 번에 OR로 다 묶어버리면 통제어로 된 거, 최신 문헌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버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묶게 되느냐? 교환의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두 개를 묶을 때는요 간단해요. 이 앞에 있는 샵 넘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각각의 넘버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넘버를 이용해서 쿼리 박스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불리한 연산자로 조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앞에 샵 1번과 샵 2번이에요. 그러면은 샵 1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페이스를 두고 OR 그다음에 스페이스 두고 샵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계속 OR을 대문자로 넣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AND OR NOT은 대문자로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문자도 인식은 하는데요. 가끔가다 이거를 소문자로 넣으면은 연산자로 인식을 안 해요. 연산자로 인식시키려면 대문자로 집어넣어주면 연산자로 아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94,811건. 이게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모든 문헌들일 거예요. 근데 물론 더 나오겠죠. 자연으로 더 집어넣으면은. 근데 지금은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뭐 해야 되죠? 스마트폰 해야 되죠. 스마트폰.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이제 여기 4번, 5번, 6번에서 똑같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우측 상단 요거 조그맣게 밴드를 그려놨거든요. 일부러. 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거.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메시 탭에 가셔서 이번 모바일 앱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스마트폰 앱을 찾을 거니까 모바일 앱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와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통제어 검색하고 자연어 검색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는 거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Add to Search Builder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똑같이 메시라고 돼 있는 거 복사하신 다음에 커리 박스에 붙여 넣으시고 Add to History 들어갔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아까처럼 이제 타이틀 앱스트랙에다가 이제 요 해서 요 쭉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도 위에다 한번 넣어주고 그다음에 OR 두 단어 있으니까 따옴표로 묶었어요. 그다음에 밑에 모바일 앱스가 있네요. 모바일 앱스 한번 넣어볼까요? 모바일 앱스 OR 그다음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있네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단수고 이게 복수 단어죠. 이게 따로따로 넣으셔야 되세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넣었다고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즈까지 검색 안 됩니다.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주셔야 되세요. 단복수 다 따로 넣습니다. 그래서 단수 복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 방에 해주는 방식은 뒤에 S 대신에 별표로 넣어주게 되면 별표 자리에 뭐가 오든지 간에 어떤 알파벳이 오든지 간에 한 글자든 여러 글자든지 간에 매칭이 되면 다 불러와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쓰긴 해요. 네. 뭐 이렇게 두 가지 해서 add 해주시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건 단복수 다 한 번에 처리를 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5번이 됐으니까 아이고, 샵 4번, 5월, 샵 5번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검색해 주게 되면은 이게 모바일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모든 문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건 뭐죠? 아까 벤 다이어그램 기억하시죠? 요 우체 요 엔드를 마지막으로 봐야 되니까 3 엔드 6을 보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샵 3 엔드 샵 6 해서 에드 투 히스토리 하게 주면 60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60건은 무조건 알코올리즘과 모바일 앱과 관련된 논문이 될 겁니다. 잘 되셨을까요? 네. 뭐 저랑 아마 결과는 좀 다를 수 있으세요. 왜냐면 자연어를 좀 다르게 넣었거나 하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어드밴스드 가게 되면은 계속 검색 결과 이렇게 남아 있게 되고 리절트 있는 이 숫자를 누르시게 되면 검색된 결과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기본 베스트 매치니까 난 최근 거부터 보려면 모스 리스트를 바꿔놓고 쭉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지금은 당연히 60건인데 뭐해서 한 만여 건 나왔다. 그러면은 먼저 보셔야 될 건 리뷰 아티클 먼저 보시면은 리뷰 아티클을 좀 이해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창문으로 타고 가서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좌측에 있는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 타입만으로 제한도 가능하세요. 다만 이 필터는 한 번 적용하면 계속 적용돼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제하시려면 이 클리어 올을 통해서 해제를 해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 결과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 이 결과 보기 화면은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뭐 논문 제목과 뭐 서두 정보, 초록 정보 다 아래쪽에 메시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초록만 봐서 끝날 게 아니죠. 여기 있는 바로 find it이라는 원문 보기 링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항상 타이틀 우측에 보시면 풀테스트 링크라는 게 펀메드 검색 결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그 아이콘은요, 이게 펀메드에서 준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구독하는 링크랑 연결이 안 되고요. 요 Find It이라는 링크를 누르셔야 되세요. 이 Find It이라는 거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성의규정 도서관 원문 제공 서비스 풀테스트 파인더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게 풀테스트라는 링크들이 있는 경우들, 요게 이제 요 링크를 누르시면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그 원문으로 보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문을 보시면 되세요. 펀메드는 꼭 파인드이시다. 자, 근데 원문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용 가능 프로젝트가 없습니다라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전 세계 문헌을 다 구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원문 복사라는 걸 신청하셔서 쓰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인쇄본 형태로만 제공받을 수 있고, 이 링크를 통해서 안내 페이지를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펀메드에서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시밀러 아티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요 아티클에 좀 내려가시다 보면은 여기는 너무 최신 거라 아직 안 들어왔고요. 시밀러 아티클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초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와요. 요거는 요 아티클에 색인돼 있는 메시텀을 분석을 해서요. 그 메시텀과 연관성 있는 아티클들을 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내가 아티클 검색이 쭉 됐는데 뭐에서 세 편밖에 안 나왔다. 너무 적은데 이러면은 시밀러 아티클즈 항목을 통해서 또는 대부분은 원래 그 해당된 논문의 레퍼런스를 타고 넘어가시는 경우는 많지만 시밀러 아티클들 통해서도 새로운 논문들을 발견할 수도 있으세요. 좀 좋습니다. 검색 결과를 저장하실 때는 검색된 결과 화면에서 뭐 세이브 버튼을 통해서 포맷을 정하시고 뭐 CSV로 하시게 되면은 엑셀 형태로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제 요새 엔드노트 많이 쓰고 계시니까 엔드노트 같은 거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개인 계정을 펀메드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을 텐데 그 로그인 버튼을 개인 계정 만드시고 나면은 얼럿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얼럿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 우리가 검색식을 굉장히 길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3 and 6 이렇게 만들 이게 다 조합된 거잖아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매번 그러면 한 달 뒤에 또 새로운 아티클 나왔는지 검색하려면 이거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요. 대부분 이 3 and 6 60개 결과 있는 상태에서 얼럿을 만듭니다. 크리에이트 얼럿. 얼럿을 만드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식이 자동으로 우리가 만든 조합 검색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3 and 6이라고 왜 안 들어가냐면은 여기 아까 우리 어드밴스드에서 요 꺽쇠기호 열면 뭐가 조합된지 보인다 했잖아요. 요게 저장이 돼요. 요거 사실 한 번에 복사해서 갖고 계셔도 돼요. 한 번에 복사해서 갖고 있다가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도 그냥 바로 검색돼요. 길어도 검색되거든요. 펀메드는. 근데 이렇게 얼럿을 만들어 두시게 되면은 내가 뭐 먼슬리든 위클리든 데일리든지 간에 업데이트 되면은 초록까지 첨부해서 그때 이메일로 보내주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럿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제가 주로 보는 저널명에다가 여기 가까로 TA라고 썼는데 이게 TA가 그 가까로 저널 아까 저널명 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널명들을 다 붙여놓고 저널 필드 검색하고 5월로 묶어둔 검색식을 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얼럿으로 받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널들에서 아티클 업데이트 되면은 제 이메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메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어,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 뒤에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펀메드에 대한 검색과 그다음에 검색 결과들을 갖고 이제 활용하시는 방법들까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도 구글과 구글만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글에 절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 잘 확인하셔야 될 거는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거는 웹에 존재하는 각종 학술 자료의 형태를 서지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그러니까 학술 DB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술 형태를 갖고 있으면은 전부 다 크롤링 해가지고 구글 알고리즘에 따라 랭킹을 부여서 쭉 뿌려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 전 주제 분야를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구글을 자꾸만 보시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글을 활용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첫 번째, 그 키워드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아스트로플라스티, 힙프랙처, 힙프랙처, 아스트로플라스티 의미는 똑같죠? 근데 앞뒤로 그 키워드를 바꿔서 넣게 되면은 검색된 결과가 순서가 바뀌어요. 네, 결과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더 중요한지를 앞쪽에 가중치로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키워드를 앞쪽에 배치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두 단어 이상은 아까 따옴표 주면은 그 풀어서 검색하는 엔드로 조합하는 검색을 자동으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힙프랙처 아스트로플라스티 의도했지만 32만 건. 근데 힙프랙처 딱 정확하게 묶어주고 아스트로플라스티 해주면 6만 2천 건. 이렇게 딱 두 단어 이상은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변형 검색은 자동으로 좀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형들은 좀 해주는 편인데 이 와일드 카드 아까 별표가 그 별표가 위치하는데 어떤 키워드가 와도 어떤 글자들이 와도 매칭해 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별표였으면 가운데 10이든 2든지 간에 오더라도 다 검색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활용도 가능해요. 네, 불연연산자 같은 경우는 엔드월 낫으로 똑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스테와 스트라티스, 토탈리, 아스퍼스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입력해 버리시면은 31만 건에 나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조합을 좀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17,000건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구글 뭐 검색 교육 받으러 가시면 뭐 파일 타임 뭐 이런 거는 다 온라인에 떠 있어요. 이런 거를 학술적으로 쓰실 때는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주로 아시면 되세요. 그러면 구글이랑 펀메드랑 뭐 써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구글의 이제 단점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은 일단 학술적으로 신뢰도 높은 저널만 검색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글은 아까 봤을 때 크롤링을 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 긁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티클 자체가 권위가 있는지, 이 저널이 권위가 있는지는 선생님들이 직접 평가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약탈적 학술지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제 저도 논문 형식 검토하면서 레퍼런스를 검토하다 보면은 왜 이런 레퍼런스를 인용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저널을 어디서 보셨지? 대부분 다 구글에서 보신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저널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또 보신 게 어디냐면은 이거 피인용 수가 있어서 이걸로 보고하는 게 편해요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이 피인용의 수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오브 사이언스 피인용의 수랑 달라요. 예,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글 자체의 알고리즘으로 체킹하는 피인용의 수예요. 약탈적 학술지들, 그러니까 부실 의심 학술지들이 피인용이 일어났으면 그것도 피인용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서는 그냥 무조건 보시면 안 되시고 해당되는 저널이 과연 어떠한 권위들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시고 인용하셔야 되세요. 네, 검색어 입력수의 제한도 있고 검색 결과 건수는 다 확인할 수 없어요. 17,100건 끝까지 보신 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이거. 네, 못 봐요. 그다음에 통저가 없어요. 통제가 없다는 건 뭐죠? 누군가가 이걸 읽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적도율이 높은 검색은 불가해요. 필터링도 안 되고 무엇보다 히스토리가 저장이 안 돼요. 검색 히스토리가.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했었던 이런 조합 검색이 아예 불가능해요. 네, 이런 조합 검색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구글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구글과 펀메드를 좀 비교해 놓은 그 아티클 자체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펀메드 같은 학술 DB 먼저 검색하시고 구글 스칼라는 내가 조금 더 원문을 좀 참고문은 더 필요하다. 이럴 때 좀 보조적으로 사용하시고 펀메드는 생의학 분야에만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 분야에 좀 학제간 연구가 필요한 논문들이 필요하다면 그때 구글 스칼라를 같이 겸용해서 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연구를 하실 때 한 가지 DB만 쓰시는 경우는 사실 그게 좀 권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를 쓰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GPT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이제 최근에 소식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에서 뭐 GPT-5도 나올 이제 예정이고 점점점 확장이 되어 있고 점점 우리의 삶에 다 심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참고 문헌을 명확하게 제공하는 경우들은 좀 이제 정확성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참고문 생각보다 잘 찾아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아티클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선생님들 많이 쓰기 좋은 거는 이제 연구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데 좀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해주면서 명령을 계속해서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잘 해주더라고요. 물론 여기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 다 활용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뭐 관련된 연구 논문에서도 한 뭐 50% 중에서 그 중에 또 25% 활용이 가능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챗PDF.com 같은 경우는 PDF 파일을 업로드해주면 PDF 파일 자체에서 분석을 해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PDF를 좀 요약 정리하는 데 편리하실 거고요. 네, 펄플렉스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주제를 집어넣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한 답변과 함께 참고 문헌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예요. 예. 엘리시스라는 사이트는 이제 이게 지금은 좀 GPT 기반이 좀 넓어졌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질문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페이퍼들에 대한 리스트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썸머리까지 같이 줍니다. 위즈덤 AI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키워드나 어떤 주제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주제에 대한 트렌드를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피인용이 계속 올라가네, 뭐 급격하게 올라갔네, 또는 이제 피인용이 좀 적어졌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연구가 좀 핫하구나, 좀 이슈가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사이스페이스닷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제를 입력을 하셔서 쭉 길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탑 5 페이퍼에서 인사이트를 해서 확인해주고 페이퍼들도 보여주게 되고요. 이 좌측에 메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가 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뭐 코파일럿을 활용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패러프레이징 해주는 기능들이 있는 것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S사이트 요거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요거. 지금 요즘 캡처가 너무 작아 보이시는데 질문을 집어넣게 되면은 쭉 뭐라 답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참고 문헌들을 쭉 주거든요. 그럼 그 참고 문헌들이 주로 어떤 논문에서 실제로 언급이 됐는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이 참고 문헌을 인용할 때 쓸 거야라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참고 문헌이 실제로 어떻게 인용이 되어 있는지들을 얘가 이렇게 쭉 리스트업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논문에서 어떻게 썼는지 좀 보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종료를 할 건데 제가 어, 그 지금 준 채팅창에다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거예요. 예. 링크를 하나 드렸는데 요거는 그냥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지입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서 만족도 확인하시면 클릭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펀메드는 매들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효율적인 검색 결과 얻으시려면은 검색자의 단계, 6단계를 좀 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키워드 선정할 때는 통제어, 자연어 이렇게 두 가지 선정하시고 통제어는 유사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률을 높이실 수 있고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한다. 근데 이제는 어드밴스 서치를 좀 활용을 해보세요. 배우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베이스이긴 하지만 좋은 웹사이트이긴 하지만 좀 학술지의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DB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좀 파악하셔서 연구 분야 목적에 맞는 DB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펀메드 교육을 들으시면서 뭐 이제 앞으로 좀 궁금하시거나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좀 더 깊은 좀 딥한 것들이 더 궁금하신 경우도 생기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전화나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또는 직접 성의관 10층 도서관 오셔서 저 이승재를 찾아주셔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교육한 내용들은 여기 리서치 메뉴에 교육 자료, 그러면 펀메드 활용 교육 자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제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오니까 여기 를 보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연구에 관련된 좀 도움되는 자료들이 필요하다면 리서치에 요 교육 자료 여기 다 보실 수 있게끔 열어놨고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펀메드 교육 영상 다시 보기 사이트가 있는데 도서관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한 것도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거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면은 여기다가 한 뭐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갈 거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 여기 통해서 다시 교육을 보실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